안녕하세요. 주변들의 조민근 변호사. 안녕하세요. 송지승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어제 선고 난 판결이에요. 판결은 오늘 좀 전에 받았어. 이게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인데 6건 관련된 분이고 피해액이 거의 1억 정도 돼요. 아까 많다. 네. 저희가 항상 보이스피싱 무죄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1심까지 쭉 다투면서 일단은 보이스피싱이다 보니까 증인신문을 할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잡히지 않거든. 뭐 나올 수가 없어 법원에. 더군다나 또 피해자들은 본인이 피해 입은 사실 그대로 진술하고 있고 우리가 그걸 부인할 이유는 없고 그건 다 인정을 하고 그 사실관계는 이 사람은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고 모르고 가담했기 때문에 기망할 고의도 없고 사실 따지고 보면 법리는 아니지 사실관계지 머릿속에 있으니까 문제지. 뭐 그렇긴 하죠. 게다가 객관적으로 이걸 보면 저는 보이스피싱에서 왜 무죄라고 주장하냐 하는 이유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아마 이 사람이 알았을 거다라는 건 판결문에서 늘상 쓰는 얘기지만 기본적으로 본범들하고 연락하는 내용을 보더라도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다라는 내용은 1도 없거든요. 뭐 카톡이나 이런 걸로 보통 얘기를 하는데 전혀 그런 보이스피싱 근접한 얘기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원적으로 사실 보이스피싱 전달적 사건은 요걸 따져봐야 돼. 이 사람이 이게 진짜로 사기 피해를 입히는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면 했을 것인가. 1000만 원 사기를 쳐먹어가지고 1000만 원 편취하는데 10만 원 받고 하자고. 근데 이게 그냥 판사들이 똑같이 박아내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사건도 저희가 진짜 또 건수가 많고 하다 보니까 실형의 위험은 무릅쓰고 최선을 다해서 다투고 피고인 신문도 한 1시간 반 했습니다. 좋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 사건 결과부터 한번 이야기하고 시작하죠. 결과는 어떻게 났어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게 결과입니다. 무죄를 다퉜음에도. 무죄를 다퉜지. 끝까지 잡아가려고 끝까지 다퉜는데 6건이면 많잖아요? 근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면 그래도 덜 나온 거야. 덜 나온 게 아니라 이렇게 나오지 않아. 1억 원에 무죄 다투고서 심판전 선고 나왔으면 6건인데. 무조건 실형이에요. 6건인데. 무조건 아니고 한 97% 실형이에요. 잘했죠? 엄청 잘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의뢰인께서도 무죄가 안 나온 거에 대해서는 아쉬울 수밖에 없지만 들어가지 않으셨기 때문에 불만족스럽지는 않은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느냐. 근데 일단 우리가 사실관계 자체를 인정하면서 다만 이 사람이 보이스피싱인 걸 몰랐고 알았으면 이걸 했겠냐. 게다가 보이스피싱이라는 게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대화 내용도 전혀 없는데 근데 우리가 피해자가 6명이었잖아요. 5명을 합의를 하고요. 1명한테 공탁을 했어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주의적으로 네. 우리가 네. 극렬하게 네. 부인을 하고 네. 무죄를 다툰다고 하더라도 네. 피해자가 합의가 되지 않으면 그렇죠. 너무 큰 리스크를 안고 가게 돼요. 이게 네. 다른 어쩔 수 사건 없어.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합의를 하면은 자백을 전제로 하는 합의를 한다고 보통 생각을 하지만 보이스피싱은 조금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보이스피싱은 사실관계 자체를 다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실관계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다라는 건 인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금전적인 피해 입은 것에 우리가 가담이 됐잖아.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합의는 한다 이거야.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유죄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무죄를 다투면서도 큰일 날 걸 대비해가지고 뒷감당을 다 해놓습니다. 그러면 사실 변호사의 들어가는 품은 한 사건 진행하는데 뭐 3사건, 4사건 진행하는 품이 들어가기는 해요. 그렇죠. 일단 건수가 많고 그다음 무죄는 무죄대로 다투는데 맞아. 합의는 합의대로 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의뢰인에게 양형이 가장 적게 떨어져야 되고 최선의 결과가 나오는 게 최우선이니까 변호인의 그렇게 진행을 목표는 합니다. 형을 낮게 나오게 하는 게 변호인의 목표고 그게 변호인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 저도 무죄를 좀 기대했는데 왜 제가 무죄를 다른 것보다 좀 더 기대했냐. 이게 건수는 많았지만 이분이 경제적으로 그렇게 힘드신 분이 아니에요. 충분히 좋은 곳에서 일을 하시고 은퇴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은퇴하고 나서 이제 노년에 조금씩 이제 취미 생활도 하시고 그러다가 노는이 뭐해 라고 해가지고 이제 교육 시장에서 그걸 보고 하게 된 거야. 전혀 모르고. 그리고 집도 있어, 서울에. 아파트도. 그 다음에 자식들 다 공부 다 시켜가지고 이제 곧 결혼합니다. 왜 이 사람이 월 뭐 10만원 받고 그 사귄 줄 알았으면 했겠어요? 알았어? 아니, 화가 나지. 화가 나지. 이게 사기에 연루된 게 기록상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형이 역전된 판결을 선고하는 거 요거 경계해야 되는데. 이거 진짜 경계해야 되는데 법원에서 여전히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본 판사님들만이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주시고 또 고민을 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거 우리 가까운 재판장님들 우리 또 친한 판사들 있잖아요. 그런 양반들 만나가지고 얘기하거든. 잘 안 들어. 잘 안 들어. 야 그거 뭐 알았지 몰랐겠냐? 남의 판사님의 중요한 덕목이 그게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남의 얘기는 변호사만 듣고 앉았으니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법원에서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네. 어쨌든 오늘 1억
1억 원이나 피해를 네.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네. 집행유예를 판결을 선고받았다는 네. 기분 좋은 소식 네. 여러분께 알리면서 네. 오늘 촬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